안녕하십니까, 닥터TV 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네. 제가 뭐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좀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게 조금 애매해서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제목을 한번 썸네일에 적어봤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희한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13일의 금요일 날만 되면 뭔가 금전적인 소득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꽁돈, 뭐 그냥 투자 소익 이런 게 아니라 꽁돈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13일의 금요일만 되면 뭔가 꽁돈을 기대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뭐 13일의 금요일날 지갑 같은 걸 줍는다든지 돈이 들어있는 돈을 줍는다든지 뭐 이런 일, 그리고 뭐 그거 외에 뭐 식권, 학교 다닐 때 식권을 줍는다든지 그리고 뭐 오락실에 갔는데 갑자기 돈을 안 넣었는데 게임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갑자기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라서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일단 뭐 검은 금요일이라 하잖아요. 블랙 먼데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증시에는 이 블랙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양새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좀 불안하긴 하죠. 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일단락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뭐 반등이 들어갔다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제 이제 지금 한 2만, 요거 뭐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차트가 어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보정이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조금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면 제가 이제 기억으로 장중 기억으로 사실 좀 선물하고의 어떤 극도의 괴리, 극도의 슈퍼 컨텐거 이런 현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선물이 바이비트에서 선물이 저점이 26,600불 정도 형성됐네요. 26,600불이었었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25,300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300불 정도 차이가 났었고, 시장별로 이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차트는 비트맵, 비트 스탬프라는 트레이딩 뷰에서 나온 비트 스탬프라는 것들로 제가 그냥 계속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건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바이낸스 가격으로는 한 24,000불대까지도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게 차트가 좀 데이터가 정확해야 좀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거래소가 동일한 상품을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이 거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다 감안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감안하는 거냐면 이제 특정한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하는
어떤 일부 어떤 그 거래소에서만 과하게 반응하는 거는 일단 노이즈로 생각하고 이제 좀 제거를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노이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다른 거래소 더 많이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하락을 하면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계산한 선에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반등은 뭐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 제가 한 31,000불 정도 내외 정도 수준 31,000불 그러니까 31K 뭐를 전후로 한 자리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단 기현상이 발생을 됐었어요. 슈퍼 컨텐고라는 판단이 들면서 그래서 과연 그럼 이 현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물이 더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되레 현물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현물이 막 빠지는 동안 선물을 막 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군가는 그러니까 현물을 파는데 누군가가 현물을 파는데 선물을 마구 사고 있었다. 그럼 이제 쉽게 사지겠죠.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막 현물이 저렇게 싼데 선물이 이렇게 비싸라고 이제 막 파는 세력들이 생기고 차익거래 세력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선물을 그러면 팔고 현물을 사면 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선물 팔고 현물 사면 되니까. 그럼 이건 언젠가는 비슷한 가격이나 이렇게 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좀 그 과도하게 어제는 좀 제가 봤을 때 그 차이가 보통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0불 선에서 움직이는데 어저께는 심하게는 한 뭐 거의 1,500불 뭐 이렇게까지도 2,000불 뭐 거래소에 따라서는 2,000불 이상 벌어지기도 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가격의 논리로 따지면 5%에서 한 7% 정도 차이 나니까 요즘 금리가 뭐 3%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너무 쉽게 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파생을 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뭐 파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그냥 거래하셨던 분들은 뭐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저께 놀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선물 차트로 분석을 하지 않고 현물 차트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 차트는 이제 그 거래에만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는 좀 기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게 기현상이 일어나는 타이밍에서는 뭔가 그런 변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은 제가 거래를 잘 하진 않지만 이더리움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700불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현물 기준이에요. 선물은 좀 다르겠지만 현물 기준으로 1,700불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면서 순식간에 한 2,000불을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한 대략 한 17, 8% 정도 현물에서 수익이 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그럼 참 큰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 아직. 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추세를 이제 유치수에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살짝 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려오면 반등을 줄 것이고 반등이 이제 얼마까지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만 내려오면 반등을 줄 것이고 안 내려오고 버티면 요 빨간 선과 노란 선 사이에서 어떤 주가가 형성된 다음에 향후의 흐름을 하락으로 볼지 상승으로 볼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좀 다소 그러니까 연속적인 과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의 반등이 필요한 건데 이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추세를 한번 이렇게 건드렸다는 것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갖추면 상승 전환을 하고 상승 전환이 되면 뭐 이제 시장이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좀 그런 게 쉽지 않다. 그러면 반등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있지만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결국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밑바닥을 한번 치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의 어떤 시각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썸네일 제목에 개인들의 심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많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을 투자하는 수많은 이 코리니 코리니를 비롯해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쏠림 현상의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지금까지는 제가 잘 맞춰왔잖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찍혔다고 보고 있어요.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과연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그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하기 위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주가의 향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유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먼저 번에 제가 3만 정도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지 않는 3만 정도, 여기 요 자리를 내려왔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아주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최소 목표치를. 근데 지금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건 최소 목표치 다음 기본적인 목표치를,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목표치를 달성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맥스 최대 목표치를 채우러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모양을 이제 갖추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뭔가 비로소 저점을 만들고 돌아나가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대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바로 올라가거나 뭐 이러진 않고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마지막이든 뭐든 대폭락에 한번 전주곡이 한 번쯤은 더 울려야 시작은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력 간의 어떤 충돌, 싸움이 한동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하락의 기운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는 다소 이제 힘을 썼기 때문에 뭐 힘이 소비된 거죠. 그때 약화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의 힘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관점에서 잘 힘을 이용한 매매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포지션 중립을 취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하락했을 때 소폭이나마 매수 비중을 조금 늘려서 지금 현재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간은 이제 매수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만 매수를 했어요.
어제는 이더리움도 좀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비트코인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소폭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아주 소폭이에요. 예. 아직은 뭐 제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일단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고, 거기다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제가 매수로 조금 전환됐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면. 자, 다음은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정확하게 트랩을 보였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급하게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고점 부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하락의 힘이 좀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저께는 뭐 찬스였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전저점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딱 만들어져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때렸고, 뭐 연속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맥스 한 2,100불 이상의 반등은 좀 필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찬스였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뭐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저도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더리움이 어제 제가 샌드박스도 강하게 올라오네요. 이더리움이 어제 여기가 얼마였죠? 네, 이더리움이 여기는 1774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5% 정도 차이 났잖아요. 얼추. 저점이 현물과 선물이.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 보면 반등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되레 이제 현물을 사셨던 분들이 좀 더 수익률이 크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선물은 레버리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따지면 가격 레벨로 따졌을 때 단순하게 따지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상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지금 깨진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저점을 깬 애들이 있고, 시원하게 깬 애들이 있고, 깬 애들이 있고, 안 깬 애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일을 찍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뭐 시원하게 깼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그죠? 시원하게 깼어요. 아주 시원하게 깨버린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는 투자 대상에서 상당 기간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 기간. 예. 다음은 솔라나. 참 솔라나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매도를 쳤어야 되는데 아쉽긴 한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저점이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상당히 뭐 아직도 위에 있지만, 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전 주식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많이 오른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회피하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다는 게 뭐 그냥 대충 뭐 한 10배, 20배, 뭐 몇십 배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코인에서는, 뭐 주식에서야 뭐 10배 막 이렇게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보시면 1불짜리가 120불 왔으면 120배 오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루나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00배 오른 거예요. 1000배. 예. 1000배 오른 코인이니까, 뭐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하기를 많이 오른 코인들은 90% 이상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별로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코인은 게다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막 코인이 이제 추가 발행이 가능한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
자, 이제 이오스도 전저점을 깬 코인이죠. 근데 이제 전저점을 깼더라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깼느냐 라는 관점에서 좀 차이 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샌드박스는 제가 이제 사실은 노렸던 코인이었는데 좀 너무 빨리 풀어버렸죠. 너무 안 빠져가지고 짜증나서 빨리 풀어버렸는데 짜증나서 푸는 게 잘못된 거죠. 예.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까지는 결국 달성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시장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뭐 그때야 뭐 당연히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돌아 나가겠죠, 어느 순간에서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현재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하기는 어떤 뭐 개별 뭐 루나처럼 개별 이슈가 있기 전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이다. 자, 에이다도 뭐 결국 똑같죠. 물론 이제 에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0.4불. 제가 얘기했던 선 그어놓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 자리를 때리고 내렸습니다. 루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거. 안 사라지게 되면 이제 뭐 뭔가 커다란 조치가 나오겠죠. 근데 뭐 지금 선물 바이비트에서는 선물이 사라졌더라고요. 선물이 사라졌고 뭐 하여튼 아직 거래가 뭐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그냥 공중 분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죠? 매틱 폴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무조건 이쪽 저점을 한 번씩은 이렇게 깰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폴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올랐죠, 그죠? 0.12불에서 3불까지 갔으니까 뭐 한 200배? 단기적으로 그냥 굉장히 빠르게 200배를 성장한 코인이에요. 200배 오른 거니까 뭐 좀 중중 조종했다고 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조종이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고점 대비 지금 내려온 폭으로 따지면 한 80% 이상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저점 기준으로 따져도 한 6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났으니까 80% 이상 빠진 거죠. 그죠? 여튼 쉽지는 않은 시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폴카닷. 폴카닷도 뭐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자리. 지난번 첫 번째 파동의 고점 수준 정도까지 기록을 하면서 대략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 저는 이거 20불 때 요 초반에서 여기서 제가 매도를 쳤었던 건데 좀 바보 같죠, 그죠? 3분의 1 토막.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참 뭐 몸이 좀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뭐 다 엇박자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니어. 자, 니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어떤 가격 레벨이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코인도 그래도 뭐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긴 나왔어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강력한 하락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 벌써 더블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저점 대비 더블 강력한 상승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가격을 지켜주는 세력이 존재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갈라코인입니다. 갈라코인은 뭐 완전히 뭐 거의 뭐 진짜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거의 진입을
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고점 대비 이것도 뭐 고점이 한 0.9불 뭐 1불 조금 안 되는 0.9불이었으니까 이게 0.03불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0분의 1 30분의 1 정도 터진 거예요. 30분의 1 정도. 자, 어마어마하죠. 네. 일단 요번에는 뭐 쇼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쟁이들은 보통 이렇게 한번 터질 때 많이 벌고 계속 깨지는 게 쇼쟁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제가 여기 방송 거기에 이제 저기도 써놨지만 제가 28년 경험 동안 제가 선물을 96년부터 했어요. 96년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나라에 이제 96년에 이제 선물이 처음 들어왔는데, 코스피 200 선물. 그 이후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별의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참 녹아있는 선물 시장.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지금 갈라코인까지 다 봤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은 만만치 않다. 단지 반등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토탈 원 모든 코인의 시총을 합한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살짝 붕괴시키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다음은 비트를 제외한 뭐죠? 이거는 뭐 전저점을 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하게 따지면 요 자리가 전저점이니까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트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당연하죠. 비트가 어저께 보면 28,800이 저점이었나요? 지난 6월 고점, 작년 6월 고점이. 근데 거기를 뭐 어쨌든 시원하게 깼으니까, 뭐 시원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10% 정도 깼나요? 깼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토탈3는 이더와 뭐 이런 것들인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토탈2 차트하고 토탈3 차트하고 비슷해요. 그럼 결국은 이더리움이 하락한 거나, 얼마 전까지는 이더리움은 사실 상당히 강세였었는데, 어제부로 이더리움이 하락한 거나, 알트코인들,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하락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은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아마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저점을 아끼고 만약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중립으로, 매도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젠 중립으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중립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게 매수로 전환된 거는 아니에요. 짧게 그냥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짧은 포지션을 매수를 취했을 뿐이지, 뭐 그 이상 아니에요. 전환될 거를 감안해서 매수를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매수 전환될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매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의 힘이 약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인정하니까, 너무 쉽게 반등을 줄 거라는 게 확실시 되니까 단지 매수를, 근데 제가 바닥이 확실하다 그러면 매도를 완전히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스위칭을 한 건데, 그 해지를 한 건데, 오버 해지를 누가 좋아하는 오버 해지를 한 겁니다. 오버 해지를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방송 전에는 제가 중립 상태라 했잖아요. 그냥 해지만 한 상태고,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해지만 한 상태고,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하니까 오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드시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바닥권에서 하진 못했는데 제가 27,000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백 차이 안 나요. 그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전반적으로 어쨌든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많이 아주 맥스로 보면 한 33,000, 아주 맥스로 보면, 미니멈으로 보면 한 31,000을 전후로 한 자리까지의 가격,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면 한 3만 한 200, 300, 이 정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가 한 29,000대 중반이니까 뭐 그럼 얼마 남지도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은 박스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나타날지. 자, 금리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것 같고,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깨졌어요.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고, 뭔가 어저께도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루나 이슈 때문에 시장에 큰 뭔가 사람들의 좀 공포감, 일반인들의 공포감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 생각으로는 뭔가 그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매매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방향성이 이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응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자신 없는 분들은 소극적인 대응. 내가 매매에 자신 있다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여기 어제 그제 이제 뭐 루나 사태 때문에 제가 요즘에 뭐 사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원래 페이스북이 주였는데 페이스북을 잘 하진 않지만, 페이스북에도 이제 루나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복권을 샀다 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루나 때문에 이제 그 회피하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루나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매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산을 루나에 이런 그런 그냥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디파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이자 받고 이런 자산에 투자했던 분 중에서 이제 손실을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 때문에 이제 피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럼 한턱 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저께 또 저한테 맛있는 그런 소고기, 한우 소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주말 동안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좀 뭔가 그 세상에는 좀 주고받는 뭔가가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떠나서 뭔가 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고요, 어제. 좀 도움을 제가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